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서 제6회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 강의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은 처음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축소, 재지정,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이죠.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5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5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 한번 볼까요? 32번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토, 주거, 복지, 편익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겠습니다. 5년 X가 되겠습니다. 2년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가 아니네요.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 이신청, 5번 매수 청구, 6번 선매 협의 완료, 7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8번 선매자 지정 통지 모두 1월 이내입니다. 다만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묘지는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사후 30일 이내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개인자연장지, 개인묘지설치신고, 매장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개장, 화장, 가족자연장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게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상 임대차 중개시 기재 생략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네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게 34번이 아니고 33번을 해야 되네. 농지법이네요. 농지법. 농지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주말체험용농 목적농지는 세대원 전부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세대원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 그 다음에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인데 다년생 식물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나 작물재배사를 설치한 경우는 5년입니다. 디귿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농지심의인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7일입니다.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리얼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LH 직원 농지 시형 광명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 모두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 중개시에 임대차 중개시 이게 포인트죠. 임대차 중개시 생략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비순호시설은 생략할 수 없고요. 공시가격 생략할 수 있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생략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셔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역시 확인설명서 2의 서식이네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환경조건란에 1조 소음 진동 기재한다. 요건 1의 서식만 기재하죠. 2의 서식이니까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방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기재한다. 이게 맞네요. 2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1의 서식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용객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경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입지 조건에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보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이게 소위 상호명의신탁이죠. 상호명의신탁. 제외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되죠. 맹신탁약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맹신탁은 맹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맹수탁자가 양자간 맹신탁에서 맹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3번 맞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계약맹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맹신탁 약정 사실을 안 경우 맹수탁자로부터 맹신탁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네요.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계약맹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22년 8월 13일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0일 X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갑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1번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 말은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했는데 X입니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대학 요건만 갖추면. 그 다음에 2번은 9월 10일 날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9월 11일이죠. 왜 9월 10일 날 뭘 했습니까?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을 했으니까 11일 오전 0시입니다. 3번 9월 10일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X주택의 경매 시 병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은 11일 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임차인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은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5% 20분의 1만 정액 청구할 수 있죠.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5만 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5% 올릴 수 있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죠. 기억, 이 법은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업용 상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썩 바람직하진 않는데요.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더라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아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 조금 논란이 여전히 있죠.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인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행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의미가 없죠. 행사하더라도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든 법정 갱신이든 되고 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법정 갱신되면 세입자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중간에 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는 4년 계약했다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얼은 최우선 면제,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면제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재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반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최선순위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되는데 당연히 말소된다고 되니까 떠안을 생각을 안 했는데 철회를 해버리면 매수인 떠안아야 되죠. 부담이 바뀌죠. 그만큼 전세금 다 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번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무조건 인수됩니다. 다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3번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4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도 무조건 인수됩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4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안 되고요.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3번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출석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명서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물론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하는 거 4개고요.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커스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